이어서 이상전압 방지 대책 중에서 피뢰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요. 또 실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특히 이 피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랬죠? 이런 모양으로 우리 전봇대에도 이런 모양의 피뢰기가 있고요. 또 변전소 이런 데서도 이런 피뢰기가 있습니다. 자, 피뢰기의 모양 한번 살펴봤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네모 모양에다가 이쪽 화살표 모양으로 LA 이게 피뢰기의 약자가 되고요. Lightning Arres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전압의 파고값을 저감시켜서 낮춰야 되겠죠. 기기를 보호하는 기구를 피뢰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그 속류를 차단한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피뢰기가 있죠.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접지를 해서 땅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상용주파 60Hz짜리 정상적인 이런 사인파가 공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뇌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이 송전선을 타고 흐르다가 여기 피뢰기를 통해서 얘가 쭉 이렇게 낮춰지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빠져나가고 이쪽 실제적으로 이 변압기 쪽으로 공급되는 이 이상전압을 낮추어서 이렇게 낮은 전압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상전압 자체가 생기게 되면 얘를 통과해서 여기로 쭉 빠져나가는 거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더 보는 게 좋으니까 자, 이상전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피뢰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이쪽으로 쭉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낮아진 거죠. 이런 뇌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피뢰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낮아진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상전압을 이렇게 낮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낮춰진 즉 얘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이 낮춰진 전압을 제한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한전압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이상전압이 확 생겼기 때문에 걔를 최대한 빼내고 얘를 낮춰야 된다. 제한전압은 낮춰야 된다. 이상전압은 빠져나가고 제한전압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이런 정상적인 파형을 속류, 우리가 이어서 오는 영화 같은 걸 속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속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뒤에 이어서 오는 정상적인 파형을 우리가 속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한전압은 피뢰기가 처리하고 남은 전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는 이 피뢰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속류는 방전 전류에 이어서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상용주파의 전류,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속류, 제한전압 뒤에 이어오는 상용주파 전류를 속류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용어가 있네요. 이런 용어들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꼭 정확하게 이런 시각화된 부분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이름에 들어있죠? 충격을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다. 그 얘기죠. 충격파 인가시에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자,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충격을 방전하는 개시 전압은 높아야 좋을까요? 낮아야 좋을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충격을 방전을 즉 시작하는 전압은 역시 낮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충격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순간 빨리 낮더라도 빨리 걔를 방전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겁니다. 충격 방전 개시 전압도 낮아야 좋고 이 제한 전압 처리하고 남은 전압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 피뢰기에 걸리는 전압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낮을수록 좋겠죠.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피뢰기 구조로 가보면 피뢰기의 구조는 변압기에 이렇게 전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변압기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간격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직렬갭
그 다음에 특성 요소. 그래서 피레기는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파형을 그것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상전압이 걸렸다고 했을 때 얘가 샥 달라붙어서 이상전압을 슉 빼내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직렬갭은 평상시에 빠져나가면 안 되죠. 즉 누설 전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직렬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전압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얘가 연결되면서 방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 저전압 방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려야 되겠죠. 뒤에 이어오는 정상적인 흐름, 속류라고 했죠. 그 속류는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속류는 직렬갭이 차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속류는 차단하고 소호, 아크를 끄는 거죠. 소호 역할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특성 요소는 이상전압 방전 시에 피레기의 전위 상승을 억제해서 절연 파괴를 막자는 얘기죠. 즉 여기에 이상전압이 슉 나갈 때 이 특성 요소에 의해서 얘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연 파괴를 방지하는 목적이 특성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레기는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즘에는 갭이 없다고 그래서 갭레스형, 갭레스형도 존재합니다. 즉 특성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별한 좀 소재를 써야 되겠죠. 산화 아연으로 되어 있는 이런 특성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피레기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갭이 없다 그래서 갭레스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피레기의 구비 조건은 뭐냐? 구비 조건. 자,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속류는 뭡니까? 정상적인 흐름이죠. 뒤따라오는 정상적인 흐름은 빠져나가면 안 돼요. 얘로. 그러니까 그것은 차단을 해야 됩니다. 피레기가. 그 다음에 제한전압. 이상전압이 왔을 때 처리하고 남은 전압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낮게 처리를 해야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한전압이 낮을 것.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앞에서 얘기했죠. 충격이다라고 느꼈는데 그대로 두면 됩니까? 빨리 방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도 낮을수록 좋겠죠. 낮을 것. 그 다음에 상형주파 방전 개시 전압. 이건 정상적인 전압을 방전하면 됩니까? 안 되죠. 걔는 높아야 되겠죠. 상형주파에 들어오는 그런 방전 개시 전압은 얘는 즉 이쪽으로 빼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걔는 높아야 되겠죠. 방전 내량이 클 것. 방전하는 그거에 대한 일종의 용량이 클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견디는 힘도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 및 경제성도 갖춰야 되겠죠. 피레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것도 실기에서도 잘 나옵니다. 이걸 쭉 쓰시오 이렇게도 나오고 필기에서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발전소, 변전소 또 이에 준하는 장소에 가공지선, 인입구, 인출구. 그러니까 이렇게 변전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가공지선이 있겠죠. 당연히 여기에도 지지물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인입구, 그 다음에 인출구, 빠져나가는 곳이다. 그 얘기죠. 발전소 또는 변전소 이에 준하는 부분에 가공지선에 인입구, 인출구,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고압,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 이런 데죠. 빌딩 앞에 이 수변전시 있을 때 그때 이 앞단 인입구 들어오는 곳이다. 그 얘기죠.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하는 곳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가공전선로 들어와서 여기 전선이 밑으로 빠져나가죠. 즉 이 지중전선로를 통해서 여기 이런 수용가, 빌딩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 역시 피레기를 두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잘 보시면 이런 인입구, 인출구, 인입구 이런 곳을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 다음 변압기의 절연 강도, 절연, 전기를 잘 통하지 않게 하는 거죠. 높은 전압에도 우리가 절연 성능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연의 강도, 세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변압기는 피래기의 제한 전압, 이상파가 오면 일단 이상 전압을 쫙 빼버리니까 그 다음에 걸리는 게 피래기의 제한 전압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변압기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변압기의 절연 강도는 이것보다는 커야 됩니다. 즉 공칭 전압의 그 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피래기의 제한 전압 그리고 접지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자, 얘가 걸러내고 남은 이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절연 강도를 우리가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혹시 접지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압까지 얘가 더해지기 때문에 접지 저항의 전압 강하 그 이상의 변압기는 절연 강도를 지녀야 된다. 즉 피래기의 제한 전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피래기에서의 공칭 방전 전류라고 하는 값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실기에서도 가끔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2500A, 5000A, 1000A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뭐 2500원, 5000원, 만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피래기가 25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더 암페어보다는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2500원, 5000원, 만원, 공칭 방전 전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상전압 자체를 서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서지 흡수기라고 해서 이번에는 변압기 전단에 피래기가 있었다면 이제 변압기 2차 측 이후에 이쪽에 역시 기호는 동일한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얘는 서지 흡수기 SA, 서지 어레스터, 얘는 라이트닝 어레스터, 피래기 얘는 서지 흡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부하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지 흡수기는 이쪽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여기 1차 측 들어와서 여기는 우리가 2차 측 부하 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쪽 내부에서 생기는 이상 전압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서지 흡수기. 그래서 보통은 차단기에 의한 개폐 서지. 우리 아까 차단기 있었죠. 차단기가 여기 이렇게 두었을 때 차단기를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그때 역시 4배 이상의 서지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전압 상승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얘가 쫙 빼내는 겁니다. 절연 협조는 전력 계통에서 기계, 기구, 애자 등의 적절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계통의 설계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즉, 이 계통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피래기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또 뭐 선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애자도 있고 이런 건데 그것들의 절연 강도를 다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것은 절연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좀 낮춰도 되고 어떤 것은 조금 중간에 둬도 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절연을 잘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적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이걸 절연 협조다 이렇게 부르죠. 즉 어떤 기계라든가 기구, 애자 이런 것들을 절연 강도를 다르게 합리적으로 적절히 하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래기가 가장 우선시되면서 보호해야 될 대상이 뭐라고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래서 피래기는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 변압기보다는 피래기가 절연 강도가 낮다는 겁니다. 절연 강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히려 더 이상 전압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이 변압기. 이런 절연 강도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기기의 부싱. 부싱은 그 연결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부싱. 그 다음은 결합 콘덴서. 그 다음은 애자. 애자가 절연 강도가 가장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쪽을 통해서는 웬만한 전압에서는 얘가 절연 파괴가 되지 않아야 되고 가장 높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연 강도의
이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앞자를 따서 중요합니다. 피변, 부싱, 그 다음에 콘덴서니까 콘에 이렇게 중요한 앞자를 따서 외워보자고요. 피변, 북콘에, 피변, 북콘에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피변, 북콘에, 피변, 북콘에 이쪽이 작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애자 커지는 겁니다. 애자, 절연 잘 돼야 됩니다. 가장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피변, 북콘에, 피변, 북콘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피뢰기는 변압기 전단에 위치하면서 변압기를 얘가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절연이 적다는 얘기죠. 즉 잘 빼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얘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네요. 이것도 실기에서도 잘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BIL,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 베이직 기준, 임펄스 충격이죠. 인슐레이션 절연입니다. 레벨, 그 레벨 강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서 BIL 이렇게 나타내는 거. 자, BIL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실기에서. 또 필기에서도 당연히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두십시오. 최소 절연의 기준값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아,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최소한 절연을 뭐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피뢰기 아까 제한전압이라고 그랬죠. 피뢰기의 제한전압. 그래서 다른 기기류, 아까 우리 얘기했던 부싱이라든가 콘덴서, 애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가장 최소의 기준값은 피뢰기의 제한전압이다. 즉 다른 기기류의 충격 절연 강도보다 요 피뢰기의 제한전압이 낮아야 된다 그 얘기죠. 기준값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특히 이 피뢰기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니까 특별히 더 기억을 해 주십시오.